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톨스토이. 그는 도덕을 완성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첫 단계로 절제를 꼽았다. 그리고 스스로는 채식과 금주, 금연을 표방하는 간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노동윤리로 세웠다. 톨스토이가 도덕적인 삶의 조건으로 내세운 절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주는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 서경준 교수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문호 톨스토이가 평생을 두고 생각한 결혼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친숙하게 전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서경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톨스토이의 생각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생각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톨스토이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 어떤 분야도 허투루 다룬 적이 없습니다. 여성의 의상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거주지도 그렇고 또 뭐 장신구도 그렇고 톨스토이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적인 것까지 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의 주 관심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톨스토이는 결국 음식이라는 것도 인간의 도덕과 연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논할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톨스토이의 도덕과 톨스토이의 음식을 연결지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 톨스토이의 식생활은 어땠나요? 톨스토이 잘 알려진 식도락가였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 중에서 톨스토이가 다녀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또 톨스토이 맛있는 거 먹기 좋아했고 또 게다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대식가였다는 얘기죠. 한 번은 성인 남자 2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분량의 러시아 팬케이크를 혼자 다 먹고 배탈이 났다고 그래요. 예. 만년에는 의사가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먹다가는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주의까지 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식성의 문제까지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계기를 겪으면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거군요. 네. 네, 톨스토이에게 묻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절제하라, 서경준 교수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Not suggesting they be given land. Private property is the root of the problem. We should be giving ours away. God, giving it to whom? Yes, exactly. I mean, this is ridiculous. You think because the peasants are poor, they're somehow morally superior? I believe that wealth corrupts us all. Yes, I do. It's a keystone of the movement. You think that 50 years from now people will eat while grown men walk around waiting on hand and foot? But you all think he's Christ, don't you? What? He thinks he's Christ. I'm not. Very well. Please come home.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음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채식 혹은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네, 톨스토이는 이미 100년 전에 소식과 채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 즉 도덕을 위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의 음식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음식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식 좋아하세요? 네. 네, 양식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아니, 돈까스. 예, 그 양식하면 코스 요리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그 양식을 즐기시는 분들도 그 코스 요리가 러시아식 서빙 방법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그것은 유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러시아 날씨 굉장히 춥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리한 따끈한 음식을 바로 먹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샐러드라든가 뭐 디저트 같은 것은 그냥 괜찮은데 한꺼번에 다 차려놓고 먹으면은 식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서유럽에서는 한꺼번에 다 차려놓고 먹는 것이 그 관례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코스별로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프랑스에서도 야, 러시아식으로 저렇게 먹으니까 따끈한 음식을 따끈하게 먹는 것이 더 좋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스별로 먹는 것을 알라리세, 즉 러시아식 서빙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그 러시아 사람들 손님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씨가 나빠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7시에 저녁 초대를 했는데 7시까지 손님들이 다 오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미끄럽죠. 눈 많이 오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한 켠에다가 에피타이저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하고 식전주를 마련해 놓고 손님이 오면 오는 대로 에피타이저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님이 다 오면은 그때 이제 메인 요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렇게 그 서빙 방법은 유럽에 전해줬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을 유럽에서 또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피오트르 대제가 러시아를 서구화하기 전에 러시아 음식은 그야말로 시쳇말로 양으로 승부한다였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8시간 정도 식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문화사가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는 지나치게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오트르 대제가 서구화를 하면서 그 프랑스식의 그 정교한 식문화, 또 예쁜 그릇. 당시에 러시아는 그릇도 무조건 큰 게 좋았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그릇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담아서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식의 세련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 그릇, 그다음에 은제 커틀러리, 이런 거는 전부 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그 레스토랑이나 그 귀족의 식탁을 보면은 러시아식 서빙 방법하고 프랑스식의 그 세련된 식문화가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19세기 러시아의 레스토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일부에 보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톨스토이가 중년의 위기 전에 쓴 소설이지만 그 이후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레빈이란 사람하고 레빈의 친구 스티바가 와서 식사를 합니다. 레빈 어떤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네, 예,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건전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아주 도덕적인 인물, 즉 톨스토이의 대변자죠. 자, 이 사람이 스티바라는 친구랑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해요. 스티바 나쁜 사람입니다. 어째서 나쁘냐 하면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외도를 밥 먹듯이 하고 부인 속이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낭비도 엄청 합니다. 재산도 다 탕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옵니다. 자, 스티바는 먼저 카운터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식전주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물고기 안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요란하게 화장을 한 여자와 시시덕거립니다. 레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레빈은 그게 싫어서 직접 식탁으로 갑니다. 레빈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스티바는 뭘 먹을까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주문을 합니다. 굴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운 닭도 주문을 하고 로스트 비프를 주문합니다. 뭐 많이 먹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 치즈도 곁들여 먹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술도 이것저것 뭐 하얀색 봉을한 샴페인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알지도 못하는 프랑스 이름의 요리 술을 계속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빈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네는 뭘 먹고 싶은가 그래요. 그랬더니 레빈 정답 말합니다. 나는 죽과 야채국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훌륭한 그 양식 레스토랑에 가서 나는 된장국하고 보리밥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바가 조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싫은 표정을 하니까 레빈이 그게 아니고 그냥 농담이야. 자네가 먹는 걸로 하지.